900만 원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세요? 집 대출에 아이 학원비까지. 저도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도연아, 아빠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니? 이번 한 번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요즘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고, 병원에서도 분할 결제 같은 거 다 해주잖아요. 그냥 약 좀 드시고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담낭 같은 건 나이 드시면 다들 생기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외곽 작은 목공소 사이를 휘몰아쳤다. 김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장으로 향했다. 75세의 나이에도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했다. 오늘도 주문받은 찬장을 완성해야 했다. 손자 학비며 생활비며 쪼들리는 살림에 일손을 놓을 수는 없었다. 오전 10시경 갑작스럽게 복부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이 태수를 덮쳤다. 처음엔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작업하던 대패가 손에서 떨어졌고 그는 작업대에 몸을 맡긴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옆 상가에서 일하던 젊은 남자가 달려왔다. 태수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병원에. 태수는 간신히 말을 짜냈다. 응급차 사이렌이 적막한 공단 지역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구급대원들이 태수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그는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를 반복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직 끝내지 못한 주문, 다음 주에 내야 할 작업실 임대료, 그리고 아들 도연의 얼굴. 응급실 침대 위에서 깨어난 태수 앞에는 젊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물었지만 태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닙니다. 혼자 온 겁니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직설적으로 말했다. 담낭이 파열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3시간. 비용은 9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900만 원. 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통장에 있는 돈은 고작 18만 원. 그나마도 다음 주 작업실 임대료로 써야 할 돈이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보호자에게 연락하셔야겠습니다. 수술 동의서와 함께 선납금 300만 원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주소록에서 가장 위에 있는 이름. 아들 도현. 몇 번이나 번호를 잘못 눌러 다시 누르기를 반복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다. 도연아, 나 아빠야.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바쁜데요. 태수는 숨을 고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담낭이 터져서 당장 수술해야 한대. 900만 원이 필요해. 미안하지만 좀 도와줄 수 있니?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900만 원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세요? 집 대출에 아이 학원비까지. 저도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도연아, 아빠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니? 이번 한 번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요즘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고, 병원에서도 분할 결제 같은 거 다 해주잖아요. 그냥 약 좀 드시고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담낭 같은 건 나이 드시면 다들 생기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식이 자신의 생명을
단순한 노인성 질환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도연아, 의사가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에이, 설마요, 아버지. 병원에서. 그런 말 다 하는 거잖아요. 돈 더 받으려고. 저 정말 급해서요. 이따 퇴근하고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태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응급실의 소음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도연이 태어났을 때 기저귀 갈던 그 작은 손을 처음 잡았을 때의 감동. 아이가 아플 때마다 밤새워 간병하던 기억.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일요일도 없이 일했던 그 힘겨운 나날들.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주려고 작업장을 담보로 대출받던 그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환자분? 간호사가 태수를 불렀다. 보호자 연락은 되셨나요?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결정해야겠어요. 수술 동의서는 환자 본인이 서명할 수 있지만 비용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와 상담받아 보시겠어요? 하지만 태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의료급여 대상도 아닌 자신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복통이 다시 몰려왔다. 태수는 이를 악물며 통증을 참았다. 평생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그였다. 마지막까지도 누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죽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태수는 눈을 감고 지난 75년의 세월을 조용히 되돌아보았다. 후회는 없었다. 다만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아렸다. 다음 날 새벽, 태수는 복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지만 수술은 여전히 미뤄진 상태였다. 선납금 300만 원을 내지 못해 대디 명단에만 올라 있을 뿐이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옆 침대 환자의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어제부터 태수의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태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 아버지도 작년에 같은 수술 받으셨는데 미루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어젯밤 도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만 하나 왔을 뿐이었다. 아버지, 병원비는 할부로 하세요. 저도 정말 어려워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런데 아버님, 옆 침대 보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아드님이 김도연 씨 맞으세요?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태수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 처남이 그쪽 일 하거든요. 작은 세상이네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냈다. 그런데 아버님, 이거 보세요. 어제 제 아내가 친구 따라 갔던 호텔 파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휴대폰 화면을 건네받은 태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 연회장이 보였다. 둥근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꽃장식과 촛불이 놓여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도현과 며느리 선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도현은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선미는 목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장모님 환갑잔치라고 하던데요. 저희 아내 말로는 코스당 15만 원짜리 요리에 하객이 200명 정도 됐다고. 정말 호화스럽게 하시더라고요. 태수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200명에 15만 원이면 3천만 원. 거기에 장소비, 꽃장식비까지 합하면
아, 이 사진도 보세요. 보호자가 화면을 넘겼다. 아드님이 장모님께 선물하시는 장면이에요. 사진 속 도연은 작은 상자를 건네고 있었다. 장모가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거리며 보였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다이아몬드 반지 같던데요. 최소 몇백은 하지 않을까요? 태수는 휴대폰을 돌려주며 고개를 돌렸다. 가슴 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씀을. 보호자가 당황하며 사과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어제 그 차가운 목소리로 900만 원이 어디 있어요라고 했던 아들이 바로 그날 밤 수천만 원을 쓰며 웃고 있었던 것이다. 태수는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낡은 병원복, 며칠째 제대로 감지 못한 머리, 수척해진 얼굴. 75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비참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변기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눈물이 흘렀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아들에게는 이미 자신보다 중요한 가족이 있었던 것이다. 도연이 대학생일 때가 떠올랐다. 등록금이 부족해서 태수가 작업장 장비를 팔았던 그때. 아빠, 고마워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라고 했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결혼할 때도 그랬다.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고 했을 때 태수는 작업장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빌려줬다. 아버지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때 도연의 눈에는 눈물까지 있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죽음 앞에 섰을 때는 900만 원이 아까웠던 것이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며 태수는 다른 병실들을 둘러봤다. 어디든 가족들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한 병실에서는 중년 부부가 연세 많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다른 병실에서는 젊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죽을 먹여드리고 있었다. 자신만 혼자였다.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태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연의 전화였다.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다. 아버지, 어제는 죄송했어요. 너무 바빠서. 몸은 좀 어떠세요? 별로 안 좋다. 그래도 많이 아프시진 않죠? 병원에서 너무 겁주는 거 아닌가요? 요즘 의술도 발달했고. 태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도연아, 어제 장모님 환갑잔치 어땠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걸 어떻게? 사진 봤다. 참 좋아 보이더구나. 몇 천만 원은 썼겠지. 아버지, 그건 처가에서 하는 일이라. 900만 원은 없으면서 몇 천만 원은 있었구나. 도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그건 성격이 다른 돈이에요. 장모님은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주셨고. 나는 너한테 도움을 준 적이 없니?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이어졌다. 아버지, 제가 시간 내서 병원 갈게요. 일단 좀 기다려 주세요. 기다릴 시간이 없다. 오늘까지 돈을 못 내면 퇴원해야 한단다. 그럼 다른 병원으로. 태수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마지막 희망의 실마저 끊어진 느낌이었다. 태수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더 이상 상처받지는 않을 테니까. 창밖으로 오후해가 비쳐들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어루만졌지만 태수의 마음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오후 2시 병원 행정실에서 온 직원이 태수의 병실로 찾아왔다. 30대 초반의 여직원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표정이 사무적이면서도
어딘가 미안해 보였다. 김태수 환자분이시죠? 저는 병원 업무가 김미영입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선납금 300만 원을 입금해 주셔야 하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요. 태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아니면 의료비 대출 같은 것도 있고요. 김미영의 목소리에는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다 알아봤는데 안 됩니다. 태수가 담담하게 답했다. 김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의자를 가져와 태수 옆에 앉았다. 환자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낭 파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루 이틀 미루는 것도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퇴원하시겠다는 건가요? 김미영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혹시 다른 병원으로 옮기실 생각이라면. 태수가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미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지만 매번 마음이 무거웠다. 환자분,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건 어떠세요? 긴급의료비 지원 같은 제도도 있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태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집도 있고, 작업장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서류상으로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김미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럼 퇴원 수속을 도와드릴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탁드립니다. 오후 4시 태수는 병원복을 벗고 입원할 때 입었던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다. 수염도 자랐고 얼굴도 더 야위었다. 옆 침대 환자의 보호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다. 정말 가시는 건가요? 아직 시간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태수가 짐을 챙기며 인사했다. 아드님한테 한 번 더 연락해 보세요. 가족이 어떻게? 태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더 이상 도연에게 기대하고 싶지 않았다. 어젯밤 장모 환갑잔치 사진을 본 이후로는 아예 마음을 접었다. 1층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수는 지난 3일간을 되돌아봤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는 것을. 로비에 도착하자 퇴원 수속을 위해 원무과로 향했다. 복부 통증은 여전했지만 진통제 효과로 견딜만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김태수님, 퇴원 수속 맞으시죠? 원무과 직원이 확인했다. 아, 네. 그런데 혹시 입원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3일간 병실료와 검사비. 납값해서 78만 원 나왔는데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통장에 있는 18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일단 집에 가서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러면 외박 처리를 해드릴까요? 퇴원이 아니라. 아니요. 퇴원으로 해주세요.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원무과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일단 서약서를 써주셔야 하는데요. 나중에 병원비를 납부하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태수의 손이 떨렸다. 평생 남에게 빚지고 사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다. 로비 의자에 앉아 잠시 쉬고 있던 태수는 문득 공허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 봤자 혼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젯밤 전화 통화를 떠올리니 그럴 기분도 아니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혹시 태수 형님 아니십니까? 태수가 고개를 돌리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저 박노식입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박노식.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태수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어렴풋하지만 익숙한 느낌이었다. 노식이 박노식. 태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네. 맞습니다. 1970년 육군 15사단에서 같이 복무했던 노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45년 만이네요, 형님. 그제야 태수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키 작고 말랐던 이등병 박노식. 고향이 전라도라며 사투리를 쓰던 그 친구. 강원도 산악훈련 때 절벽에서 굴러떨어져서 노식아, 정말 너구나.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로비 한쪽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노식은 태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형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담낭이 터져서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나오는 길이야. 노식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명이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어쩌겠어. 900만 원이 어디 있나. 형님, 가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이라 아들 하나 있는데 자기 살기 바쁘다고 하더라고. 노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수의 손을 꽉 잡았다. 형님, 기억 안 나십니까? 1970년 강원도 산악훈련 때 제가 절벽에서 굴러떨어졌을 때 태수도 그때 일이 떠올랐다. 안개가 짙게 낀 새벽. 행군 중에 발을 헛디딘 노식이 10m 아래로 굴러떨어진 일.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던 그를 내가 너를 업고 구조대까지 갔었지. 2km를 뛰어서 말입니다. 노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산에서 죽었을 겁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 전우잖아.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셨습니다. 노식이 단호하게 말했다. 형님 덕분에 살아서 제대하고 공부도 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때 노식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는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끊었다. 형님, 이번엔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노식이 일어서며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노식이 사라진 후 태수는 카페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45년 만에 만난 옛 전우.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인생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970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강원도 깊은 산속. 새벽 4시에 시작된 혹독한 행군 훈련.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때 앞서 가던 노식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박노식, 박노식. 태수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10m 아래 바위 틈에 노식이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다른 동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이등병 김태수. 위험하다. 분대장이 소리쳤지만 태수는 이미 로프를 몸에 감고 절벽을 내려가고 있었다. 노식을 업고 올라오는 것은 더 어려웠다. 바위가 미끄럽고 노식의 체중까지 더해져 여러 번 미끄러질 뻔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같은 고향 후배였고 무엇보다 전우였다. 가까운 도로까지는 2km. 태수는 의식 잃은 노식을 등에 업고 산길을 뛰기 시작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노식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다. 노식아, 정신 차려. 조금만 더. 태수는 계속 말을 걸었다. 1시간 반을 뛴 끝에 도로에 도착했고 마침 지나가던 군용 트럭에 태워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했다. 노식이 회복된 후 했던 말이 기억났다.
형님, 제 목숨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꼭 보답하겠어요. 그때는 군대에서 흔히 하는 말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약속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20분 후 노식이 돌아왔다. 그의 뒤에는 병원 업무과 김미영 직원이 따라오고 있었다. 형님, 다시 병실로 올라가세요. 노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노시가 무슨 수술비 문제는 제가 해결했습니다. 노식이 태수의 팔을 잡으며 일으켜 세웠다. 김미영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김태수 환자분, 수술비가 모두 입금 확인됐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실 준비하겠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식을 바라봤다. 노시가 900만 원이 어디? 형님, 걱정 마세요. 저한테는 큰 돈이 아니에요. 노식이 태수의 어깨를 다독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태수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큰 돈을. 형님,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노식이 물었다. 글쎄, 뭘 하고 있는지. 변호사예요. 서울에서 로펌을 운영하고 있어요. 노식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박앤 파트너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수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았다. TV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대기업 법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직원이 10명 정도 되고요. 노식이 설명했다. 형님이 구해주신 목숨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병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바로 수술 준비를 시작했다. 태수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각오했었는데. 노시가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 노식이 고개를 저었다. 형님, 제 목숨값이 900만 원일까요? 그때 형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도 형님, 들어보세요. 노식이 의자를 가져와 태수 옆에 앉았다. 저는 그날 이후 평생 형님을 찾고 있었어요.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제대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형님 소식을 물어봤는데 이미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찾았어요. 동창회도 나가고 전후회 모임도 참석하고. 나를 찾고 있었다고? 네.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노식이 잠시 망설였다. 사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날의 경험 때문이에요. 태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대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야간 대학 다니면서 로스쿨 준비했어요. 그랬구나. 힘들 때마다 그날을 생각했어요. 형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해주신 그 마음을.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들어왔다. 김태수 환자분,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태수는 노식의 손을 꽉 잡았다. 노시가 정말 형님,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나으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술실로 이동하는 침대 위에서 태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마취 전 마지막 의식이 흐려지면서 드는 생각은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것이었다. 45년 전 산속에서 한 선택이 오늘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있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노식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 씨, 오늘 모든 일정 취소해 주세요. 아니, 내일까지도 비워두고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있어야 해요. 대표님, 내일 대기업 계약 건의, 그것도 연기하세요. 지금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전화를 끊고 노식은 수술실 불빛을 바라봤다. 45년 전 그날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지금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이번엔 자신이 그 은인을 구할 차례였다. 3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복막염으로 진행되기 전에 처치해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노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예. 3시간 후면 의식을 회복할 거예요. 회복실로 이동한 태수를 바라보며 무식은 생각했다. 이제 진짜 보답이 시작이라고. 45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을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다음 날 오전, 태수는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마취가 깨면서 느껴지는 몽롱함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각오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보였다. 형님 깨셨군요. 노식이 침대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밤새 병원에서 지킨 모양인지 정장이 구겨져 있었다. 노시가, 너 여기서 밤을 샜니? 태수의 목소리는 아직 거칠었지만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당연하죠. 형님 수술하는데 어떻게 집에 가요? 노식이 물컵을 가져와 태수의 입에 대어 주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정말 잘 됐다고 하네요. 이제 회복만 하면 돼요. 태수는 물을 조금 마시고 무식을 바라봤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그 순수했던 이등병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고마워도 어떻게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다.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노식이 태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태수의 상태를 체크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호사가 나간 후 노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님 아드님께는 연락 안 드려도 될까요?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도연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장모 환갑잔치 사진이 떠올랐다. 그리고 차가웠던 그 목소리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차피 관심도 없을 테고. 그래도 아들인데 노식이 망설였다. 나한테는 이미 아들이 아니야.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 같아. 너처럼 말이야. 노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형님, 앞으로는 혼자 버티지 말 거야. 형님 곁에 제가 있겠습니다. 노식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오후 3시. 도연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친척 김영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영수는 도연의 사촌 형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도연아, 너 아버지 땅 이야기 들었니? 무슨 땅요? 아, 몰랐구나. 내 아버지가 30년 전에 경기도에 사두신 땅 있잖아. 그때 평당 5만 원에 1000평 사셨던. 도연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정말? 나는 내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때 내가 좋은 땅 있다고 소개해드렸거든. 지금 그 주변에 신도시 개발 들어간다는 소식 들었어.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최소 평당 500만 원은 받을 거야. 1000평이면 50억이지. 위치가 좋으면 더 받을 수도 있고. 50억. 도연은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그런 재산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런데 너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니? 연락이 안 돼서. 아, 아버지요. 며칠 전에 병원에 가셨는데 도연은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다. 차를 몰면서 계속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해서 원무과에 물어보니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 수수료? 누가 수술비를? 보호자분이 처리하셨는데요. 박노식 씨라고. 도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누가 아버지를 도와준 걸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도연은 아버지가 노인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봤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며칠 전과 달리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아버지, 도연이 다가갔다. 태수는 아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왜 왔니? 아버지. 수술 잘 받으셨다면서요. 왜 연락을 안 주셨어요? 연락해봤자 소용없잖아. 돈 없다며. 도연은 노식을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아버지, 아들이고요. 아, 네. 박노식입니다. 노식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혹시 아버지 수술비를 네, 제가 처리했습니다. 노식이 담담하게 답했다. 도연은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됐어. 태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노식이한테는 신세질 일이지만 너한테는 안 그래. 아버지, 그게 무슨... 지난번에 장모 환갑 잔치는 어땠니? 즐거웠지? 태수의 목소리에는 쌀쌀함이 담겨 있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걸 어떻게... 몇 천만 원은 쓸 수 있으면서 아버지 수술비 900만 원은 없다고 했지. 아버지, 그건... 변명하지 마. 태수가 고개를 돌렸다.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도연은 아버지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안했다. 아버지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자신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는 받지 않는다. 그리고 태수가 노식을 바라봤다. 노씨가 어제 말한 그 일 진행해도 될까? 네, 형님.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도연은 무슨 일인지 몰라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뭔 일이신지. 상소 이야기야. 태수가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노식이한테 물려주기로 했어.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그게 무슨... 나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에게 주고 싶다. 너는 이미 충분히 받았잖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 제발.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늦었어. 태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는데 그걸 너는 몰랐어. 창밖으로 노을빛이 병실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지만 도연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가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혈연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우리 인생에 더 큰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태수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도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